제 발표는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길지 않고 어떤 개념 정도만 좀 전달을 잘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 여기 정보가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이제 여기 이메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IEEE P2413이 이게 표준, 그 IEEE에서 진행하는 표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게 스마트 공장 표준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스마트 공장만을 위한 표준은 아닙니다. IEEE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IoT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IoT 표준인데, 그 IoT가 어디에 응용되는지, 뭐 여러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또 IoT가 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할 때 스마트 공장과 관계돼서 이 표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IoT에 관계되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하는 내용이 이유는 뭐냐면 크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내년 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뭐 진행 상태는 좀 느리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표준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여기 느낀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가보니까 일단 참석자는 뭐 이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충 기억나는 사람들을 적었는데 일단 체어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은 그냥 중재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주도하는 것은 지멘스 회사에서 주로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리스트,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리스트 기관, 여기서 와서 이제 일부 좀 어떤 뭐 이렇게 말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락웰, 이 오토메이션의 중요한 회사 중에 락웰 여기가 또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고, 지금 여기 참석은 나머지는 했는데 나머지들은 여기 지금 이게 이제 그냥 개인 회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조금 참여가 높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적극적이는 않은데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참석이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정도였고요. 일단 여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현재 이 IEEE 스탠다드에 이 IoT 스탠다드의 멤버로 지금 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다른 IEEE 표준하고 좀 다르게 기존의 IEEE 다른 그 표준화들은 보시면은 개인별로 하거든요. 다 뭐 보팅이라든지 참석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좀 틀리게 기관별로 합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 뭐 가도 상관없고 기관당 보팅 권한이 하나씩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기관이 지금 현재 25개가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들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특징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토메이션, 공장과 오토메이션 관계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락웰 있고요, 르네상스 일본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뭐 슈나이더, 지멘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축으로 공장 자동화라는 얘기를 하진 않는데 표준화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이나 뭐 이런 통신 일반적인 회사도 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인텔 같은 회사도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여기 전력 회사나 어떤 전기 어떤 그런 회사들 좀 있고요. 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시그팍스라는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좀 참여하고 있고, 시스코랑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이런 회사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어떤 관점에서 참여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게 제가 IoT 표준화라고 했는데 사실 IoT란 말을 여러분들께서 요즘 뭐 어디 가나 들으시는데 제가 느끼면은 이거를 쓰시는 사람이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IoT라는 게 너무 큰 개념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비유를 드려본다면, 우리가 컴퓨터 통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뭐 비슷한 얘기 같지만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물리계층에 이더넷이냐 뭐 와이파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물리계층 레벨이 아니고 뭐 IP 통신이나 뭐 이런 계층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HTTP 프로토콜 이런 서비스 계층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실제로 계층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은 시그팍스나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시스코 이런 회사들은 이 IoT를 물리계층에서 지금 바라보고자 해서 자기네들이 기술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물리계층 쪽을 잠깐 여기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IoT 관계에서 물리계층 쪽에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기술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기존에 있는 직비라든지 뭐 G웨이브나 무슨 뭐 이런 와이파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도 나름 IoT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TE도 지금 자꾸 변하고 있죠. 스탠다드가 LTE-M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고요. 와이파이도 802.11AH라는 표준으로 또 IoT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팍스 같은 경우는 자체의 울트라 내로밴드라는 기술을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뛰어들었고요. 얘네랑 시스코에는 로라라는 또 다른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팍스의 기술하고 로라라는 기술은 자체 기술입니다. 이건 표준이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개발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표준화 중인데 이건 자체로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벌써 그 다른 데 소개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있고요. 이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SK텔레콤하고 KT가 이미 이쪽 기술을 갖고 지금 시범을 하려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얘네 기술이 벌써 독자적 기술이긴 하지만 갖고 있는 거라서 벌써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접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P413 이 표준화는 그럼 어느 계층의 얘기냐? IoT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물리계층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물리계층을 보려고 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지만 물리계층이라든지 이쪽은 뭐 직비를 쓰든 블루투스를 쓰든 무슨 와이파이 새로운 걸 쓰든 뭐 시그팍스 쓰든 아무 상관없고 그 윗단에 우리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두고 투명하게 해서 윗단에서 그 아키텍처 레벨에서 하자는 그 취지에서 나오는 게 이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는 기술적으로 이런 우리 통신이나 뭐 반도체나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어요. 여기 표준화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요. 부품 회사들도 있고 특징적인 회사 중에 하나는 또 이게 있습니다. 캐스퍼스킬랩이라고 이게 러시아 회사입니다. 근데 뭐 하는 회사냐면 보안 회사입니다. 보안. 직원이 한 6, 7천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여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413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스코프가 뭐냐? 이 표준화가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IoT라는 거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어느 IoT 도메인에 사용할 건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마다 너무 특성이 틀리고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통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통일해서 여러 IoT 도메인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기 커머널리티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를 딱 써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IoT 도메인인지를 우리가 먼저 정하고 그 각각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공통점이 뭔지도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좀 용어가 일반 용어가 돼서 그냥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잠깐 들어본다면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까 컴퓨터 통신 예를 들었으니까 만약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리눅스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OS를. 어떤 사람은 OS를 맥킨토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다르고 컴퓨터가 그리고 OS도 다른 걸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다 어떤 HTTP 프로토콜이라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인터넷 통신이 다 되거든요. 하드웨어가 뭐가 됐든 OS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 윗단에 올라가는 HTTP 프로토콜 하나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마침 그런 식으로 공장이 됐든 어떤 IoT 도메인이 됐든 상관없이 하드웨어가 뭐가 됐든 와이파이를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이 그 윗단에서 도는 어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해서 이걸 통일성을 가져서 가자. 이제 그게 이게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 표준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하자. 그래서 그걸 제공하자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전체 스코프가 되고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다른 IoT 마켓이나 도메인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컴패티빌리티나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어떤 펑셔널 익스체인저빌리티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전체 프로토콜 유니파이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고, 가장 마지막에 있듯이 인더스트리 프래그멘테이션을 가능한 피하자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 인더스트리는 저런 프로토콜 쓰고 다른 도메인은 다른 거 쓰고, 근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통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가져가자 하는 그런 거라서, 아까 제 느낌에는 일단 HTTP 프로토콜 같이 그냥 하드웨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통신하면 그걸로 거의 통일됐듯이 그런 식의 어떤 통일화를 가지는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천하 통일하자 뭐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어떤 IoT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하는 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뭐 사실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것이 여기 홈, 빌딩 뭐 이런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얘기도 있고, 에너지 얘기도 있고, 뭐 요 정도가 주로 여기 로지스틱, 트랜스포테이션 얘기도 좀 있고요. 그 정도가 지금 뭐 여기서 생각하는 어떤 IoT 주요 응용사항이고, 요건 이제 발표 자료에 있지만 우리 실제 아직 완성이 되진 않고 굉장히 초기 단계이긴 한데, 표준의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살짝 만들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그 문서에서 따온 그림이 요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건 문서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스마트 시티도 있고 요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관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큰 단위죠. 스마트 그리드도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큰 범위의 전체를 통일해서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그냥 참고하신 건데, 처음에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네 자체가 이 표준화 내에서 띵을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그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표준화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뷰 포인트를 어디로 보느냐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띵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누구 관점으로 정의를 할 거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여기는 유저 관점에서 우리가 뭐 유저와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오브젝트들 다 띵이라고 보자. 뭐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펑셔널리티나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보안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띵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좀 뭐 이렇게 바로 와닿진 않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요 그림이 이제 여기 앱스트랙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림이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실제로 물리 계층 엔티티에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기타도 있고 무슨 뭐 커피 메이커, 뭐 워싱머신 이런 여러 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윗단에 앱스트랙션,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윗단입니다. 레퍼런스 모델하고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이걸 정하자는 게 이 표준에서 하는 거고요. 이 밑에 단은 이 표준의 그 스코프가 아닙니다. 네, 밑에 단은 뭐가 됐든 통일성만을 가지기 위해 단에서 이런 거를 앱스트랙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으니 요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이것들을 다 이제 아우러서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뭐 디바이스가 어느 디바이스고 어느 브랜드가 만들었고 뭘 하는 디바이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앱스트랙션을 가져가는 게 전체 우리 목적이다 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표준 안에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4개의 서브 워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이게 IoT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중요한 부분이고 통신에 관한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통신 기술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슨 통신 기술이 밑에 있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 통신 기술이 뭔가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하고,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해서 서로 다른 시스템이 서로 같이 동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컴패터빌리티 개념도 있지만, 이 컴플라이언스의 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응용이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법 규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여기 휴먼 인바이러먼트 세이프티, 또 공장을 또 본다면 어떤 세이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 뭐 휴먼 인바이러먼트 세이프티나 또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귤레이션이나 폴리시 이런 쪽도 책임을 져서 그런 쪽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있는 것은 쿼드루플 트러스트라고 얘네들은 이름 붙였는데, 이게 보안입니다. 보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쿼드루플이라고 해서 4가지를 했는데,
프로텍션하고 시큐리티하고 프라이버시, 세이프티 이 네 개를 동시에 아울러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렇게 서버킹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레퍼런스 모델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이 워킹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커뮤니케이션 또는 네트워킹 서버킹 그룹에서 논의하는 그 과정에 나온 그림 한 가지인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라고 하는 것을 뭐 예를 들어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엔티티로부터 어느 한 뭐 디바이스나 또는 어느 한 IoT 도메인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에 필요한 어떤 것을 계층적으로 나눠본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밑에 있는 걸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통신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테크니컬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가 됐든 이거를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리계층이 필요하죠. 뭐 와이파이로 했든 뭘로 했든. 그리고 그 물리계층 기술의 관심은 뭐냐면 데이터라는 것이 에러가 없이 가야 된다. 에러가 얼마나 나는지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층은 에러를 가능하면 줄이고 뭐 신뢰성 있게 전송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스마트 공장 같으면은 어떤 동작이 어떤 레이턴시가 없게 실시간성으로 일어나야 되는 뭐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게 이 밑에 단계입니다. 테크니컬. 그런데 우리 여기 스탠다드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건 여기 부분보다 이걸 고려해서 또 이걸 이용해서 더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윗단인데 요 윗단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냐면 시멘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멘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문법인데요. 뭐냐면 데이터를 밑에가 잘 보내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무슨 데이터를 보낼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를 뭘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보시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비트지만 프로토콜이 이렇게 패킷 형태를 가져서 그 안에 각각의 필드들이 있어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요 필드는 뭐 패킷 번호를 가리키고 요 필드는 무슨 의미가 가지고 그런 의미 어떤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 시멘틱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프로토콜 상에서의 의미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프로토콜을 누군가 정해야 되니까 그 프로토콜 이름을 뭐라고 할 건지 이제 그런 것이 시멘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도메인 뭐 어떤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기 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윗단에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날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effectiveness 프로블렘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문법 시멘틱으로 어떤 패킷 내 어떤 필드를 무슨 의미를 담으려고 필드 이름을 정해서 보냈는데 궁극적으로 받은 쪽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뭔가를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필드를 보내고 가는 게 끝이 아니니까 어떤 필드로 무슨 데이터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가 구현이 돼야 되죠. 뭐 공장 중에 일부가 움직여야 된다든지 뭔가 그 구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필드 이름을 시멘틱을 정할 때 진짜로 그게 주고받고 해서 뭔가 동작이 일어나는 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런 거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물리계층이 아니라 이 시멘틱부터 위에까지 이쪽을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 특성에 따라 IoT 도메인 특성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필드 이름을 만들어내서 문법을 정해서 즉 언어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서 할 건지 그 밑에 단에서 뭐 잘 보내주겠죠. 물리계층이.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표준의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진행이 내년으로 해서 계속 될 거라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말씀.